근데 이 패턴은 어떤 거냐면 그 기차는 어디로만 가요? 기찻길 레일로만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돈에 대한 부분, 저는 돈을 많이 버는 패턴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관리하지 못했어요. 관리하지 못하는 패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패턴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눌 거예요. 재밌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돈 이야기 하게 되면 어디 관심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리고 어디 투자해야 돼? 또 예를 들면 어떻게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한 포도나무 전체 포도밭이에요, 이게. 근데 포도나무 그루는 한 그루예요. 한 그루가 기본 4,000송 이상 달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굉장하죠. 한 그루예요, 한 그루.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 4,000송이가 달려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포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죠? 우리는 말하면 돈이나 우리가 하면 어떤 열매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진짜는 어디냐면 따라합니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진짜는요,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부분을 관심이 많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뿌리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부자들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어요, 저에게. 정말 많은. 쉽게 말해서 부를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열매를 내긴 내었죠. 열매를 저는 많이 내긴 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잘 저장되기도 해야 되고 나눠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희 머리 버튼이었는데요. 그 천억대 부자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분이 나에게 부자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마주 보세요. 따라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한 푼도 안 벌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자, 말해주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금부터 10원도 안 들어요. 지금부터 10원도 안 들어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냐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저는 그분이 부자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물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X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10억이다, 뭐 20억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됐던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한 푼도 안 벌어? 얼마나 버틸 수 있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보통 그분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1000년을 버텨도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0억에서 계속 쓰니까 1000년을 버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 나는 1000년이 지나도 1000억은 그대로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자들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 머니 패턴에 대해서. 사실은요 이 패턴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고체계. 여러분 부는요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한 번에 나가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사고체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근데요 돈은 한 푼도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사고체계가 부의 마인드와 부의 머니 패턴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 빠르게 돈을 이룰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 저는 많은 걸 봤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 머니 패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제가 어떻게 돈을 잃었는지 궁금하죠? 네. 자,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 뿌리가 열매를 결정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보이는 것을 결정해요. 여러분 부는요 그 사람 사실은요 부자의 머리 패턴과 가난뱅이의 머리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도 사실은 돈을 막 쫓아간다고 부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와 이 부의 사고체계,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죠. 오늘 며칠이죠? 오늘 화요일인가요? 네. 토요일 날 어떤 CEO를 만났어요. 엔터테인먼트의 CEO예요.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되고 있는데 200억짜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상담을 했는데 정말 좀 충격이었어요. 그분은 어떤 거였냐면 저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몇 마디 나눠봐도 알거든요. 하도 제가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나눠봤더니 그분은 어떤 거였냐면 따라 돈은 저처럼 억수로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CEO는
아무리 용 써도 돈 다 나가버리는 머리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지면 그분은 돈을 벌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나가버려요. 그분은 오늘 얘기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5가지 유형이 책 읽으신 분, 책 읽으신 분. 아직 아니 책을 알고 오면 안 되지. 그래서 꼭 읽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거기 보면 패턴은 원래 여기 이 책에서는요. 이 책 좀 보세요. 이 머리 패턴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앞부분에 제일 앞부분이죠. 이 유형이 나와요. 기질이 나와요. 기질이 나오는데 5가지 기질이 나와요. 원래 사실은 5가지가 아니에요. 10가지예요. 몇 가지? 10가지. 10가지로 사실은 진단이 다 들어가요. 어디 돈을 버는 장점이 뭔지, 어디 돈을 새는지를 다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였냐면 제 아내의 기질하고 같았어요. 뭐냐? 따라합니다. 질러형 머리 패턴이었어요. 질러형 머리 패턴은 어떻게 작동되냐면 따라합니다. 억울함이 작동돼요. 이 질러형은 억울함은 어떤 게 작동되냐면 따라합니다. 굉장한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따라합니다. 돈 알면 뭐예요? 그러면 왕창 벌거나 왕창 잃어버리거나. 근데 그분은 진로형이면서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감정은 무식 감정은 억울함이라 그랬죠. 그분이 왜 돈을 못 버냐면 이런 거예요. 그분은 쉽게 말하면 돈은 못 버냐. 돈을 벌죠. 돈을 버는데 그분이 억울함이 작동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따라합니다. 억울해지면 에이씨 다 싫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어요? 못 벌죠 당연히. 두 번째는 뭐였냐면 또 하나 하는데요. 약간의 쟁취형은 어떻게 작동되냐면 따라합니다. 경쟁심. 이 경쟁심은요 돈을 벌게 하는 굉장한 에너지예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머니 패턴 안에서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되냐면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다 줘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안에서도 이건 아니겠지만 다르게 많이 작동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패턴들이 실제로 작동된다는 것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잃지 않아. 제가 돈을 어떻게 잃었는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행복과 건강, 성공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저는요 돈이 뭐냐고 말한다면 맞아보세요. 여쭤보세요. 돈이 뭐예요? 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하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돈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보죠? 그죠? 사실은 이런 돈이 뭐예요? 뭐 돈이지 뭐야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어요. 저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돈은 심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돈은 심리다. 돈은 에너지다예요. 여러분 대한항공 요즘 어떤 사건 벌어지지 봤죠? 그 따님들 어떤 일이 벌어지지 봤죠? 그분들은 뭐냐면 그분들은 쟁취형이에요. 그분들은 쟁취형과 또 하나 피해자도 작동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따라하면 돈은 어떻게도 벌어요. 문제는 뭐냐면 쟁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갑질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성숙한 부자가 되면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지만 관계에서는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질 안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솔루션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 읽으셔야 되겠죠. 꼭 읽으셔야 돼. 자 근데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뭐라고요? 저는 따라합니다. 내 안에는 저는 외로움에서 나오는 팔랑귀형이에요. 자 여러분 주위에 빚보증서 써주는 사람 있죠? 팔랑귀형이에요. 빚보증서. 그리고 이 팔랑귀형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따라 돈은 잘 빌려줘요. 왜냐하면 이 팔랑귀형의 특징은 뭐냐면 노를 못해요. 거절을 못해요. 갑자기 누구 막 떠오르죠 지금. 그죠? 남편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거고 주위에 있는 파트너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또 여러분 자신도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팔랑귀형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죠? 왜 노를 못하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그 원인은 외로움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여러분 저는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다 그랬죠? 근데 저의 머리 패턴이 뒷부분에 나와요. 이 사고체계 안에서 돈을 버는지 돈을 세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돈을 다 세버리는 거였어요. 아이고 그러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을걸요? 만만치 않을걸요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웃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사람들마다 작동되는 건 다 다르게 작동되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첫 번째 돈을 어떻게 세버리냐,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따라하면 돈도. 잘 들으세요. 돈도. 관계다. 여러분, 어떤 친구 만나면 친한 친구 있죠? 그 친구 말 잘 통하는 친구 있죠? 근데 어떤 친구 만나면 속 터지는 친구 있죠? 그 친구 만나면 열받는 친구 있죠? 그 친구 만나면 짜증나는 친구 있죠? 그 친구 만나면 꼴도 보기 싫은 친구 있죠? 여러분, 만약 돈이 꼴도 보기 싫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리겠죠? 또 근데 돈을 벌 수 있어요. 꼴도 보기 싫어서 어찌 내가 참고 사업 같이 할 수 돈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어때요?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죠. 동업 안 해봤구나. 동업 안 해보셨구나. 저 동업 많이 해봤거든요. 자, 오늘 제가 돈을 어떻게 잃었는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왜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리비라는 사람이에요. 리비. 이게 1840년대 식물학자고 생물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유명한 생물학자인데 생물이요 자라는데 안 자라는 거야. 햇빛도 가고 물도 갔는데 자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멈출까를 봤더니 핵심이 뭐였냐면 따라합니다. 영양분. 꼭 필요한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비가 뭐였냐면 영양분이 꼭 필요한 영양분이 가지 않을 때는 성장이 어떻게 된다? 멈춘다라는 거야. 여러분 딴 거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가도 한쪽에서 비워버리면 다 어떻게 돼요? 새버리죠. 따라합니다. 머리 패턴도. 마찬가지다. 이 리비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따라합니다. 회의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와야 회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다 일찍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늦게 오게 되면 그 사람 늦게 온 시간에 회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해돼요? 스피커가 있죠. 스피커는요. 스피커가 아무리 좋아도 플레이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만큼만 작동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는 마케팅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기본도 기업이라면 인사, 재무, 제 전공이 경영학이에요. 전공은 인사, 재무, 마케팅, 생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 그만큼만 영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게 인사도 좋고 마케팅도 강력해요. 그리고 생존 잘해.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 뭐 어떻게 돼요? 그만큼만 나가는 거죠. 찍을 수도 없을 거, 할 수도 없을 거죠. 다 막강해. 마케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그만큼만 나가는 거예요. 다 완벽해. 인재가 없어.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 리비 법칙이란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돈 따라면 돈도. 딴 게 다 막강해. 저는요 굉장히 강사 중에요. 어떤 한 회사에서 강의를 제일 할 사람 3명을 뽑아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강의 제일 잘하는 사람. 분위기를 압도하는 사람 3사람을 뽑아라 그랬어요. 제가 거기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전체 강사 중에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뭐하냐고요. 그래 뭐하냐고요. 제 머니 패턴이 다 새버리는 패턴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성과를 내더라도 로스가 나버리면 다 새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앉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머니 패턴인지 첫 번째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진단해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뿐만 아니라 관계도 작동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지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제 소량이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어요. 제가 있었던 웃음 연구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대령 포스타워 2차 구려 디단지 71평짜리 사무실 갖고 있었어요. 누구 거? 제 거였죠. 당연히 제 거였죠. 저는 뭐 했다고요? 외로움. 외로움은 어떻게 작동되냐 하면 인정에 대해서 목말라예요. 뭐에 목말란다고요? 인정을 목말라예요. 자, 이 외로움은요. 팔랑귀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 팔랑귀형은 관계가 깨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가장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누구 형이다? 팔랑귀형이에요. 여기도 지금 갑자기 누구 보는 분도 있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자 제가 여기서 뭘 했었냐면 여기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저는 강사로서 유명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웃음치료 들어봤죠? 네.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웃음치료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었고 행복여행이나 세미나를 진행했었고요. 기본 6, 70명 100명씩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76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은요 하면 뭐예요? 교육은 뭐예요? 나가는 비용이 있어 없어요?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패턴이 그랬는데 자 여기가 제가 있었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서 웃음 말을 만들려다가 뭘 만들려다가
그다음 배신을 당해요, 저기서. 자, 여기 배신을 당했어요. 403호에서. 403호에서 배신을 당했어. 중요한 거 403호에서 배신을 당했는데 여러분 제가 외로움의 최순환의 법칙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작동했냐면 이 팔랑귀 이걸 누가 알려줬으면 이렇게 제가 쏙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도 이걸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심리학 공부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심리를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나중에 돈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되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서 관계가 깨졌죠. 그죠?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팔랑귀형이잖아요. 팔랑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작동하냐? 따라합니다. 다. 저 같은 경우에 다 싫어. 다 싫은데 뭐까지 싫어? 돈도 싫고요. 뭐도 싫어? 일도 싫고 뭐도 싫어? 여기 사람도 싫고 사무실도 싫은 거예요. 아니 일하고 그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근데 팔랑귀형이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사무실 어떻게 했을까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사무실은 임대만 주면 그 당시에 250이 나왔어요. 뭐만 하면? 임대를 딱 주면 얼마씩 나왔다고요? 그럼 내가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되지. 근데 저는 뭐야? 싫어! 팔았어요. 그리고 이익 남지도 않았어요. 제가 샀던 가격에 거의 팔았어요, 제가.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주일 전에 한 사람이 몰입했던 상담이 왔어요. 제가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마사지 샵을 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 있냐 그랬더니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나도 있었는데 그랬어요. 나도 거기 있었다고. 그 어디 있냐 그랬더니 대륙 포스트타워 2차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도 거기 2차에 있었는데. 그래서 몇 호냐 그랬더니 403호라는 거예요. 우와,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자, 지금부터 말할게요. 71평이 4개 지금 얼마 하느냐? 10m 가고 있고요. 10m 가고 제가 샀을 때 5가 안 되게 샀었거든요. 10m 벌써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따라합니다. 월세가 한 달에 550에서 600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 월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월세로. 그럼 제가 안 팔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월세 매달마다 아까 저기 기억나요? 그 1000억대 부자가 왜 1000년을 버텨 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저처럼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갈 수가 철학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의 최소한의 법칙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작동되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죠. 바보 같다 안 빼고 싶다고 생각하죠. 이것을 치유하지 않잖아요. 안 돼요. 이거 안 팔았죠? 딴 데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크게 2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부자 되려면 나의 부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저의 부의 그릇은 뭐였어요? 빵구가 나 있었어요. 빵구 나 있었다고 완전히 뻥 뚫려 있었단 말이에요. 뚫려있는 상가에 저는 계속 뭐해서 거기다가 1000만 원도 붓고 3000도 붓고 5000도 붓고 매번 부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 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머리 패턴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제가 이 책 쓴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따라합니다. 저처럼 돈 다 잃지 말라고. 여러분 진짜 잃지 말라고 썼어요. 이거 꼭 읽으라고. 사람들 안에서 부자 되시라고. 자, 좀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최소한의 법칙은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뭐도 작동된다? 이 머니 패턴도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작동이 돼요. 오늘 그거 좀 계속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서 지금부터 좀 질문 얘기할 거예요. 팔랑귀형 머니 패턴, 진로형.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피해자. 여러분 이 팔랑귀형은요. 사람들 어떤 스타일이냐면 팔랑귀형 특징은 따라합니다. 팔랑귀형은 여러분 모든 게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팔랑귀형은 정말 이 사람들은요.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거 근데 내 안에 있는 가난의 머니 패턴이냐 이야기했던 부자의 머니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팔랑귀형은요 스킨십을 좋아해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실증을 잘 내고요. 그래서 팔랑귀형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쉽게 사귀고 쉽게 실증을 내요.
사람뿐만 아니라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요, 사람을 많이 사귀지만 팔랑경은요, 따라합니다. 깊게 사귀진 않는다요. 이 팔랑경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팔랑경은 소수의 사람하고는 깊게 사귀어요. 굉장히 낯가리 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낯가리를 해요. 이 팔랑경이. 알고 있어줘야 돼요. 근데 이 팔랑경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인정해주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이 사기당하기 가장 좋은 유형. 누구? 저. 여러분 이걸 알잖아요. 제가 이거 알고 나면 돈 그렇게 빌려줬거든요. 근데 잘 들으세요. 머리 패턴은 왜곡돼 있잖아요. 돈을 빌려줘도 어디에 빌려준다? 받을 것, 못 받을 것. 어떻게 아세요? 못 받을 것을 빌려줘요. 투자를 해도 나올 것, 아니, 이게 팔랑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요. 저의 머니 패턴은 빵구나 머니 패턴이었잖아요. 외로움에 작동되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이상 안 되는 거죠. 제 아내는 질러형이에요. 제 아내는 질러형. 그 다음 뭐냐면 이 사람은요. 일단 저지르고 본다예요. 저지르고 본다. 여러분 이걸 알고 난 다음에 피해자의 머니부터는 뭐냐면 이 피해자 사실은요. 이 피해자형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저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피해자는 어떻게 나타납니다. 열등감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열등감에서 나와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제가 심리학 박사가 되면서 이걸 공부를 막 깊게 하다가 사실 돈과는요 관계인지를 몰랐어요. 첫 번째는 이게 사람을 치유를 이렇게 저는 첫 번째부터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사람을 치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웃음 치료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를 많이 만났었고요.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우울증이나 불면증 환자가 많았었고요. 그분들 제가 상담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심리를 잘 알았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심리학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제 박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진짜 깊게 알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이 돈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 피해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따라합니다. 왜곡되면 돈을 막 써버리거나 안 써버려요. 이 피해자는 아예 나가지 않거나 또 막 나가버리거나. 그래서 이 자기가 안에서 참 주위에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또 하나는 완벽형은 뭐냐? 따라 완벽형은 여러분 이 완벽형은요. 따라 돈이 들어오면 안 나가요. 이분들은 특별한 저축형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절대로 투자도 못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뭐라고요? 무식 감정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부를 할 때요 감정이 드는 게 어떤지 알아줘야 돼요. 이 쟁취형은 뭐냐? 따라 쟁취형은 경쟁심이에요. 얘기했죠. 돈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스타일인데 이 쟁취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호불호 가려버릴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 편? 내 편 아닌 사람. 내 편인 사람은요 챙겨. 아닌 사람은 적이 돼버릴 수 있어요. 팔랑경은요 어쩌면 다 예스예요. 노를 못하니까. 질러형은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질러형은 어떨 때 가장 큰 문제가 오냐면 따라합니다. 성취를 못할 때 굉장히 큰 충격이 오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기질이 어떤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약식으로 한 거예요.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몇 개 같이 움직여지고 함께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좀 더 볼게요. 자 지금 이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로움은요 인정받으려고 소비를 세버려요. 외로움 뭐라고요? 팔랑경입니다. 팔랑경은 인정받으려고. 억울함은 뭐예요? 한 방에 벌든지 한 방에 날리든지. 자 근데 솔루션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솔루션 알게 되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외로움은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뭘 못한다 그랬죠? 팔랑경은 거절을 못하죠. 제 아내는 억울함이에요. 질러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팔랑경은 따라합니다.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절을 못 하잖아요. 거절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따라합니다. 저는 돈을 제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돈 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아내한테 안 가요. 아내는 절대로 필요하면 해주지만 그 이외에는 나가지 않거든요. 재밌죠? 또 하나 딱 열등감. 이 열등감은요 어떻게 해주냐면 따라합니다.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이 사람은 돈을 쓰지 않는 유형이잖아요. 투자하는 작은 것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줘야 돼요. 여러분 또 얘기했던 두려움이죠. 약간 뭐였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나 같은 경우 아까 완벽형이었잖아요. 완벽형 같은 경우 월급이 소득이 다시는 부자는 어떤 특징에 따라 부자는 내가 일하지 않고 돈이 나오는 루트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이죠.
부의 그릇과 함께 부의 뭘 갖고 있어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 경쟁심, 돈은 있을 수 있으나 주변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하면 행복한 부자. 자, 마주 인사합니다. 당신 꼭 행복한 부자 됐어요. 인사합니다. 시작. 무슨 부자? 행복한 부자요. 이 얘기잖아요. 자, 부는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고체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부는요 이야기했던 관계라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돈은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영향을 주냐면 따라합니다. 돈 번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였어 돈 번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죠. 따라합니다. 아버지 관계가 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왜 돈에서 그렇게 서해버렸는지 설명을 잠깐 좀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저는 고향이 안동이에요. 경상북도 안동군 일직면 명진이동 89번지. 안동 어떤 곳이에요? 양반도시잖아요. 아버지와 관계가 어땠을까요, 제가? 아, 정말 아버지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고 초등학교 때 뒤지게 맞았었거든요, 한번. 엄청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그래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 떠오르면 여러분 어떻게 떠올라? 아버지 그러면 이미지. 와, 이 특별한 경우예요. 친절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면 두려움이었어요. 불편함이었어요. 아버지 전화가 오잖아요. 6년 전까지. 얼마 안 됐죠? 6년 전까지니까. 6년 전까지 전화가 오게 되면 일어서요. 그리고 움직여요. 말이 빨라져요. 아버지 제 아내가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아버지 관계가 무슨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하죠? 아니에요. 억수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직장을 구했습니다.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첫 번째 병원이었죠. 그 암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 제가 상담했던 거. 1년에 3,000명의 암 환자를 만났던 거. 제가 그 3차 암 환자 거기에 들어갔는데 제 상사가 누구였냐? 아버지처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영향을 발휘됐을까요?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부서로 옮겼어요. 부서를 안 부서로. 여러분 아십니까?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다고. 더 엄격한 사람. 영향이 완전히 그냥 영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했죠. 아, 하나님 여기 제발 나를 좀 지지하는 것. 인정형은요 인정해 줄 때 힘을 발휘해요. 놀랍게도 지금 이제는 아니야 저는. 그 치유를 했으니까 파트가 옮겨지게 되면서요 저를 지지해주는 리더를 만났어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냐 거기서 웃음 치료가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무서웠다 그랬죠. 네. 여러분 무의식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랐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무의식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지금도 지금 현재도 Here and Now 지금 여기 동일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무의식이라는 게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아버지로부터 뭘 못 받았어요? 사랑과 뭘 못 받았어요? 인정을 못 받았죠. 여러분 사랑과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딴 사람에게 받으려고 찾아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누구냐면 돈 빌려오는 사람이에요. 돈 빌려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돈 빌리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치유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진단과 함께 이 머리 패턴을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느낌. 저는 안동을 가잖아요. 아버지 집에 안 가요. 누나 집에만 가요. 아버지 불편하니까. 근데 치유한 그날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전화 걸었어요. 아버지한테. 앉아서. 아버지 놀랬고 저도 놀랬죠. 그렇게 편하게 전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제 머리 패턴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 묻더라고요. 소장님 머리 패턴하고 난 돈 벌었냐고. 여러분 따라합니다. 머리 패턴이 바뀌면 돈도 바뀌어요. 저는요 강의하지 않고 자산이 2배로 늘었어요. 이 신기하죠. 네. 여러분 이게 에너지예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용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도 돈이 늘어 안 들어요. 계속 새 나갔잖아요. 근데 강의하지 않고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2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턴이 바뀌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왜 아버지로부터 그런 문제가 오면 제가 왜 돈을 다 세는지 알려드릴까요? 네. 궁금해요? 네. 돈은요 이야기잖아요. 내가 가진 돈에 대한 뭐라고요? 신념이 이 패턴을 결정을 해요. 뭐가? 신념이. 저는 돈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뭔지 아세요? 제 얘기를 하게 되면 엄마는요 구남매 첫째였어요. 학교를 다니고 싶었었고요. 근데 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여자가 무슨 배우냐 이렇게 해서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를 몰래 교복을 샀어요. 엄마 돈으로. 근데 할머니한테 들렸고 외할머니한테 가위로 찢겨져요. 그리고 할머니가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한이 맺힌 거죠. 내 아이들만큼은 뭐 하겠다? 가르치겠다. 6남매 대학을 다 나왔어요. 제 아버지인데 직업이 뭐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월급으로 6남매를 대학을 보낼 수 있어요? 불가능이에요. 근데 엄마는요 한이 맺혔어요. 6남매를 뭘 보내야 돼? 대학을 보내겠다. 아버지 월급을 받아왔어요. 그럼 엄마가 성이 찰까요? 안 차죠. 어떻게 될까요? 싸우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돈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뭔지 아십니까? 신념에 대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돈은 벌면 싸운다 했어요. 어떻게 작동되는 걸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팔랑경이었죠. 팔랑경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외로움. 나오면서 거절. 그 다음에 또 뭐죠? 싸움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요? 저는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 때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웠다? 어떻게 아세요? 무의식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 머리 패턴을 아버지 관계에서 그거를 치유를 들어갔어요. 치유를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안동을 가면 어디 집에 잠을 잔다? 옛날 그랬죠. 지금은 그 이후로 누나 집에 잠을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적이죠 저에게. 놀랍죠.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예를 드릴게요. 한 CEO를 만났습니다. 진단을 딱 했더니 CEO를 딱 진단했더니 그분은 피해자형과 질러형이었어요. 그 진단을 딱 했더니 근데 딱 해봤더니 이분은요 10년 동안 너무나 나하고 친한 대 CEO였고 형님처럼 이렇게 모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다 줘. 정말 어떻게든 성공시켜주려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주위의 사람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겠죠.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따르냐. 돈을 갖고 싸들고 와서 난 당연히 도와주고 싶다고. 왜? 그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1억이든 어떤 경우는 5억까지 마음껏 쓰라고 이렇게 하는 CEO가 주위에 널려있는 거예요. 부럽죠? 자 그런데 그분의 신념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아버지와 관계 길게 얘기를 못해요. 신념 체계를 들어갔더니 아버지와 관계와 어머니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의 머리 체계, 머리 패턴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누가?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돈을 주면 나를 멸시하는 거다. 상상할 수 없죠. 그분요 심리 전문가예요. 그분 심리 전문가라니까요. 상담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1억을 만약 주면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물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전화를 끊어버리고요.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않는데요.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도 만만치 않을걸요. 지금 막 웃고 말도 안 되라고 말하죠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죠. 제가 어떻게 했냐 머리 패턴을 보여줬어요. 형은 이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충격 먹더라고요. 이거 바꿔보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바꿔보고 싶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문가잖아 제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찻길은 방향을 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틀면 그대로 가지만 방향을 틀었어요. 치유 작업을 했거든요. 그 대표님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돈 빌리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 왜? 돈 빌리는 거 뭐예요? 자기한테는 멸시받는 거니까. 근데 그게 멸시받지 않는 것도 알았고요. 그것도 어머니 아버지 관계 속에 돈 관계 치유를 들어갔어요. 패턴에 이 치유를 들어갔죠. 따라합니다. 2시간 이후에. 저는 몰랐죠. 그날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나 치유해주고 난 다음에 2시간 후에 전화가 걸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랬더니 아는 김 사장에게 김 사장 나 돈 좀 빌려줘. 몇십 년 만에? 50년 만에. 여러분 패턴을 바꾸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두 분씩 마주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따라합니다. 당신은 혹시
돈에 대한 신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따라합니다. 돈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다. 돈은 반드시 정직하게 벌어야 돼.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죠. 돈은 반드시 잘 써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있죠. 하나 뭔지 나눠보세요. 뭔지 한 가지만 나눠보세요. 한 가지만.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돼. 뭐 잘 써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한 가지만. 자, 우리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하고요. 제가 너무나 친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요, 얼마나 책을 많이 팔았냐면, 책 요즘 책 많이 안 팔리잖아요. 그분은 책을 딱 썼는데 하루 통장에 딱 왔더니 띵동 딱 봤더니 1억이 찍혀 있더래요. 인쇄비가 얼마? 1억이 들어온 거죠. 자, 근데 그분을 머리 패턴을 진단했더니, 여러분 이게요, 머리 패턴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은 머리 패턴, 그분은 이런 거 내가 옆에 보잖아요. 그분은 돈을 끌 수가 있어요. 주위에 막 사업 같이 하자고. 부동산 전문가에다 입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강점을 다 갖고 있잖아. 학원에도 같이 하자 그러고, 부동산 안에서 투자 같이 하자 그러고, 돈 벌 수 있는 게 막 열려있는 게 막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신념은 뭐였냐? 그분의 신념, 자, 아까 제 이야기 돈 버는 봉투였죠. 신념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따라하면 나는 돈을 반드시 정당하게 벌어야 돼. 자, 여러분 이게 신념 체계가 얼마나 무섭냐면 정당하게가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정직이 잘못됐다가 정당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 100% 자기식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분의 정당하게는 뭔지 아세요? 정당하게 이거예요. 따라 부동산 투자는 정당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동산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부동산 전문가야. 그 사람 찍어주면 다 올라. 99.9%. 근데 자기는 해야 안 해요? 어떻게 하셨어? 왜? 정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패턴이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여줬죠. 할머니 7살 때 몰래 돈 훔쳤대요. 돈 훔치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위에 생겼대요. 나는 돈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 그 정당한 게 뭐냐?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강의. 두 번째, 인쇄. 두 가지만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죠. 그 이상 못 버는 거죠. 제가 치유 작업을 때 갔죠. 치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요? 그 다음날 이분은 주식 투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절대 안 돼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패턴을 바꾸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첫 번째, 갑자기 ETF? EFT 뭐죠? ETF 뭔지 모르겠어. 나는 주식을 안 하니까. 그 다음날 주식 투자를 처음 한 거예요. 머리 패턴이 바뀌니까. 나한테 밥 사주더라고. 200만 올랐다고.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더 놀라운 거? 이분 뭐 전문가? 소장님 어디가 땅이 이분 전문가니까 99.9% 찍으면 오른다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 사람 입에서 그런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경매에서 건물 하나 사자는 거예요. 건물 하나 사서 거기에 새로운 교육 모델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분 입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니까? 패턴이 바뀌니까. 여러분 쉽게 해서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패턴 이거 안 읽어야 된다? 무조건 한 두 번 정도 꼭 읽으셔야 돼요. 두 번 정도는 꼭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걸 만들려고요 고민 많이 했잖아요. 특별히 제가 생생한 돈을 어떻게 이런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부의 그릇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걸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 꼭 알려주셔야 돼. 자 그런데요 따라합니다. 부유는 그릇을 첫 번째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아까 패턴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릇을 크게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건강하지 않은데 크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해야 부를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 왜 돈을 벌어야 되냐예요. 자 마주보세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돈을 벌어야 돼? 물어보세요. 시작.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데 왜 벌어야 되냐 그러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행복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먼저 여러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빌 존슨이라는 영상가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부자가 안 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만 잘 되고 남 안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맞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맞지 않아요? 진짜 그 말 맞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 베델 처치의 목사님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부가 있는 곳이에요. 요번에 그 레딩에 불 다 타버렸잖아요. 어떻게 했냐 그 교회에서 엄청난 부자거든 그 교회가. 그분도 개인적도 그렇고 소방관 월급 못 주니까 교회에서 월급을 다 줬어요. 집 다 타버렸잖아요. 집 탄 곳에다가 1,000만 원씩 다 줬어요. 10,000불씩.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따라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자가 돼야 된다. 어떤 부자? 행복한 부자. 또 하나는 나누는 부자가 되줘야 된다. 저는요 요즘 생각하는 게요. 저는 너는 왜 돈을 벌어야 되냐. 옛날에는요 신의 생각이 없었어요. 요즘 돈이 너무 필요해요. 학교도 하나 만들고 싶고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마시다 고노스케 아시죠? 마시다 고노스케는 자기의 수조원들을 정경숙이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일본에 있는 리더를 만든 학교예요. 거기는 들어가면 2년 3년 과정이에요. 월급을 받아요. 근데 놀랍게도 민주당의 50% 이상이 정경숙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 마시다의 돈이 일본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진짜 부자가 되어가지고 저는 우리 한국에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성은 뭐예요? 공무원 되겠다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진짜. 여러분 부자는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따라합니다. 부자는 영어로는 let the money work for me예요. 돈아 나를 위해서 일하라예요. 부자들은요 내가 일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벌게 만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해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생활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합니다. 백만장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떤 게 오냐면 내가 1차적으로 백만장자 돼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한 백만장자 그러면 얼마 정도예요? 100억 정도 되나요? 10억이 아니라 한국에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백만장자 나누는 백만장자 30명이 모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부는요 첫 번째 부를 만들기 어렵죠. 그 다음부터는 눈덩이처럼 부를 하기 시작해요. 30명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그 재능이 세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놀랍겠죠. 따라합니다. 만약 300이 모이면 300명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놀랍겠죠. 나누는 부자, 행복한 부자, 사람들 세우는 부자 3,000명이 모이면 상상만 해도 가슴 떨리죠. 요즘 제가 가슴 떨려요. 나 그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안에 머리 패턴을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도 있고요 회복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한 다음에 네트워크 시키면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진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왜 벌어야 되는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마무리 지을게요. 가람버리 머니 패턴에서 부자의 머니 패턴은요 첫 번째 돈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얘기했죠. 나의 머니 패턴이 진단이 돼줘야 돼요. 하나는 치유와 변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물을 3사람을 주고 싶어요. 몇 명에게? 3사람. 저는 상담을 하게 되면 1시간을 이렇게 하게 원래 강의는 저는 강의가 비싸요. 최고 비싼 강사니까 꽤 비싸요. 안 믿는구나. 그런데 상담은 그렇게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수장님은 상담은 돈도 안 드는데 아니 강의 한 번 하면 상담 엄청 많이 하는 거고 이 강의도 좋은데 이걸 왜 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거 사람을 살리잖아. 돈은 안 돼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저는 1시간에 할 때 20만 원 받아요. 돈도 아니죠 사실 저한테는. 근데 여기에 3명에게 몇 명에게? 3명. 선물을 줄 거예요. 3명에게 또 돈을 안 받으면 또 있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10만 원 받을게요. 한씩 10만 원 받으면 기지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센터에 오셔야 되는 거죠. 몇 명? 3명. 마곡이 있어요. 마곡 지구에. 손 들어보세요. 저요. 뭐 이렇게 많어? 막 손을 왜 이렇게 들어? 3명이 드릴 거예요. 좋다. 5명이 드릴게요. 5명이 지금 명함을 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안에서 1시간씩 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 에너지 기질이 뭔지
그러니까 치유 작업은 못 들어가요. 그 시간이 안 되고 짧게 여러분 안에서의 어떤 부분들 안에서 5명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재밌었습니까? 네. 즐거웠습니까? 두 분씩 맞아보세요. 뭐가 기억이 남는지 나눠보세요. 뭐가 기억이 남았는지. 나에 대한 재밌죠? 사실 이거 진짜 들어가면 정말 재밌어요. 이거 들어가면 치유 작업 들어가잖아요. 기절 초풍이에요. 기절 초풍한다니까.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 때문에 돈을 못 벌었구나. 이것 때문에 돈을 잃어버렸구나. 이것 때문에 제한돼 버렸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백만장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패턴이 그런데 뭐 어떻게? 패턴은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몇 번만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네. 아버지 돈을 버는 분의 관계에 있어서 그 패턴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생활을 버릇이 하지만은 어렸을 때 이제 워낙 환경들이 없다 보니까 되게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죠. 아버지 소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생활력이 강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의 그 자녀들 묻어있는 관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버지보다는 조금 강한 편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어머니 관계하고는 그게 없고 아버지하고만 그 관계 정리를 아니, 내용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돈을 1차적으로 돈을 벌었던 주도적으로 쥐었던 사람 관계하고 영향을 크게 미쳐요. 그게 엄마라면 엄마가 되고요. 근데 아버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우는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많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국 저 아버지 중에 가장 무능력해서 아프거나 아니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 능력이 있었어. 그럼 엄마 아버지 관계가 어땠을까요? 안 좋아졌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돈에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비즈니스를 할 때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노가 올라와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매일 전에 제가 상담했던 그 대표 있죠? 몇 병 때 움직여지는 그 대표. 그분은 아버지와 관계가 뭐였냐면 원수였어요. 아버지 관계가 원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밌는 놀랍게도 떠납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 싫어할 것 같죠? 한 번은 싫어요. 또 하나 땡겨요. 이게 무의식이에요.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 치유했냐? 잠깐 말씀드릴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 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감이 오냐면 엄마는 굉장히 내성적이었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였어요. 이분은 굉장히 활달해. 그리고 뭘 움직일 때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문제 그 핵심이 뭐냐? 따라합니다. 이 기질. 누구 거? 아버지 거였어요. 아버지 거였어요. 그 아버지 거라는 것을 사실 알고 난 다음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장 싫은 사람이었고 나에게 뭐예요? 걸림돌이었어. 그런데 그 치유 작업을 해줬다는 거죠. 제가 관계 치유 작업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는 뭐 어떤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 나에게 가장 비즈니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자질을 물려준 사람. 여러분 도도라고 말씀드릴까요? 따라합니다. 머리 패턴은 대물림된다. 여러분 부가 대물림다는 거 들어봤죠? 네. 사실인 거 알죠? 네. 대부분 돈만 생각했죠? 돈만 생각했죠? 돈이 물려지고 부자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부는요, 부의 사고 체계가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는 부자는요, 할머니가 큰 부자였어요. 계속 가르쳤대요. 5살 꼬마에게 뭐라 가르쳤냐? 따라합니다. 부자는 네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린다고 5살 때부터 가르쳤대요. 부의 사고 체계죠. 여러분, 넌 좀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개발이 필요한 거고요.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질문. 네네. 유형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솔루션도 다양할 것 같은데 다양하죠. 치유 과정과 또 창출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진행돼요. 여기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기질이 에너지가 어떤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내 머리 패턴 안에서 작동되는 게 뭔지 양쪽을 다 봐줘야 돼요. 이게 진단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다 관계라 그랬잖아요. 따로 돈도 뭐다? 관계다. 부모도 관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심리학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계속 자주 만났던 관계가 타인과 관계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마찬가지로 돈에도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진단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치유 작업을 들어가요. 치유 작업은 두 가지를 들어가요. 하나는 뭐냐면 따라와 신념체계. 내 안에 무엇이 왜곡된지 찾아요. 내 안에 무엇의 강점이 찾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있냐면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 왜곡된 경험이 있어요. 이걸 찾아서 바꿔주는 작업을 들어가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에 대한 신념 간의 가치체계예요. 돈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돈을 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특별히 크리스찬들 있죠. 저도 크리스찬이니까. 다음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라는 들어봤죠? 들어봤죠 이거?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사실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한다는 성경적으로 뭐냐면 우상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가치체계예요. 이걸 찾아서 바꿔줘야 돼. 그런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잖아요. 모든 심리를 연구해보잖아요.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다. 뭐 갑자기 나무아비 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실제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여러분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신념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넘기 어려워요. 여러분 과학자 연구해봤더니요, 사람들은 무한한 가능성이더래요. 뭐든지 할 수 있어. 더 놀라운 것은 뭐든지 바꿀 수 있고요. 그게 바뀌어질 때부터 결국 뭐예요? 사고체계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부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진짜 행복한 부자 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예,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기질 테스트를 해봤는데 두 가지가 동점이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네. 뭐뭐 나왔어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하고 경쟁. 두려움하고 경쟁. 네. 1번이 뭐였어요? 1번이 경쟁. 경쟁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경쟁은 취하는 자거든요. 근데 두려움은 못 취하는 거예요. 굉장히 갈등이 많은 거죠.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온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두려움은 있죠.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실수를 안 해요. 조직 안에서 두려움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매니지먼트거든요. 이 사람은 돈을 세는 법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아마 뭐가 작동되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진짜 진단하려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큰 것만 좀 이렇게 한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 전문 진단지가 한 90일 후에 나올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완전 전문 진단지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체크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후천적으로 어떤지, 뭐 때문에 돈이 새는지, 강점은 뭔지, 어떤 거 돈을 벌 수 있는지까지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재밌겠죠? 네. 그래서 만들면 여러분 꼭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아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예, 예. 너무 늦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개인적으로 또 오늘 말씀 나누시고요. 예, 민 대표님. 예, 돈에 관련해서 많이 그가니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원래 유튜브가 저희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30분이 넘으면 잘 안 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30분 메인으로 딱 잘라야겠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열정적으로 우리 또 소장님께서 1시간 가까이 또